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YBM 유진 토플의 김유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플 스피킹 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Eugene and I'm currently teaching TOEFL at YBM Gangnam Center. So let's talk about what you should do when you start studying TOEFL speaking. 많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제가 영어 회화를 하나도 못하는데 과연 토플 스피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어 공부를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토플 스피킹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토플 스피킹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시험 스피킹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요즘에 직장인분들이 오픽 같은 것들 많이 하시죠? 오픽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토익 스피킹, 그리고 또 시험 영어에서는 IELTS를 많이들 공부를 하고 계세요. 토익 스피킹과 토플 혹은 토익 스피킹과 오픽은 토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틀을 달달달달 외우시면 어느 정도 원하시는 점수를 단시간에 낼 수가 있고, 또 오픽은 어법에 조금 맞지 않거나 주어진 질문에 오프토픽이 되거나 하더라도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픽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한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일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IELTS와 토플을 또 비교를 해볼게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터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ELTS를 준비를 하시면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IELTS 시험을 쳐보셨으면 일단 뭐 파트별로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인터뷰어와 함께 약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혹시나 내가 질문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좀 긴장을 해서 말을 더듬었거나 해도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플은 다릅니다. 토플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문제가 있고 4개의 문제가 각각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형 1번, 그 다음에 듣기 컨버세이션을 듣고 얘기를 하는 통합형 문제, 그 다음에 렉처를 듣고 리딩을 읽고 정리를 하는 통합형 문제, 마지막은 풀렉처를 듣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는 이렇게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독립형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로 다행히 독립형 스피킹은 연습량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실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독립형 스피킹의 형태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질문을 주고 난 뒤에 15초의 생각하는 시간을 줍니다. 15초의 생각하는 시간은 솔직히 엄청 짧아요. 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토플 스피킹이 개정되기 전에는 리딩과 리스닝을 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었죠. 10분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킹을 시작을 해서 솔직히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시작이 입장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순서만 잘 맞춰서 들어가면 리스닝을 칠 때 다른 사람이 독립형 스피킹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독립형 스피킹 문제는 다 똑같거든요. 리딩, 리스닝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러면 내가 딱 들었을 때 토픽을 기억할 수가 있어. 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반복될 테니까. 그럼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머릿속이 굴리는 거죠. 그죠? 아, 저런 내용이면 이때까지 내가 공부를 했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토픽이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그 10분 쉬는 시간이 없어졌어. 이제는 10분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막 들으면서 이거 막 렉처 복잡한 거 듣는데 옆에서 스피킹을 해. 그럼 또 그걸 받아 적는다고 렉처를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리스닝 끝나고 바로 스피킹으로 넘어갈 때 내가 대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대응을 해야 돼.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게 옆에서 말을 잘해서 들리면 좋겠지만 옆에 사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옆에 애가 얘기하는 걸 듣고 스피킹을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외운 템플릿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외운 걸 얘기하겠다. 예전에는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시험장 가면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문구를 외운다거나 심지어는 무슨 말만 하면 점수 나온다라는 루머가 돌아서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봤었어요. 근데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올 거면 다 나오지. 소리만 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소리만 내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야지. 독립형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그 구조를 인지를 해서 기승전결에 맞게 이야기를 해라. 이게 아카데믹 스피킹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 템플릿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냐? 템플릿이 틀렸으면 어떡해요? 그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습은 중요해요. 연습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토플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드리는 출제, 기출문제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주 나오는 토플 문제들, 토픽들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만의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나오는 혹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아무 템플릿이나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틀린 거 많아요, 여러분. 틀린 거 많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외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100% 소화를 해내는 게 아니고 몇백 개를 어떻게 외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직접 아웃라인을 짜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보지 않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응용했는 문제,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문제에 다시 응용을 했을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표현을 본인 직접 입 밖으로 뱉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스피킹이잖아. 그게 스피킹이죠. 그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연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유형을 파악을 했고 그렇게 아웃라인과 같은 어떤 독립형 스피킹에서의 패턴을 익혔으면 발음과 억양 그리고 맺고 끊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이제 지방이랑 이제 수도권이랑 또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창하고 발음이 좋고 이런 건 있지만 문장을 마무리를 할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읽을 때 영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과 그다음 주절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사람이 자신이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그런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말을 해요. 특히 토플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되게 짧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연습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예문을 하나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주어진 문장 보시면 to be specific, as people get older, they serve different roles in society, so their personalities could chang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들의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에 찬성 혹은 반대 혹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라는 이제 독립형 문제의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예제인데 보통 이제 이걸 얘기를 하세요. 혹은 학생들한테 자, 주어진 시간 내에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 시계가 이제 눈앞에서 막 이렇게 초 단위로 이제 넘어가니까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급하니까 그 강세를 전혀 살리지 않고 to be specific as people get older they serve different roles in society so their personalities could change 이런 식으로 호로록 읽어버리고 본인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우물우물하게 들리고 그리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녹음본이기 때문에. 그 영어 혹시 뭐 여러분들 영어를 하는 친구들과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상 혹은 이런 기계를 통해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험장 가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말을 빨리 하지 않아도 되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I think 뭐 I agree 막 이렇게 크게 뚝뚝뚝뚝 끊어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보면 저렇게 얘기해서 점수 나와 싶지만 생각보다 우물우물 거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콤마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뒤에 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스피킹에서 콤마와 그 다음에 마침표, 문장과 문장 사이에 흐름을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냐면은, 본인의 억양으로, 본인이 콤마가 있을 때는 뒤에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억양을 조금 올려야 돼요. 그래서 to be specific 이렇게 올려야 돼요. to be specific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to be specific, as people get older, they serve different roles in society, so their personalities could change. change는 이제 마침표니까 밑으로 끊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to be specific, as people get older, they serve different roles in society, so their personalities could change 하고 내가 올렸다 하면, 올리면 뒤에 또 문장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올렸을 때는 말이 또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지 않는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장이 끝났을 때는 억양을 내려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So to be specific, as people get older, they serve different roles in society, so their personalities could change. Therefore,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더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토플 스피킹 독립형 간단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웃라인을 어떻게 짜면 효과적으로 짤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연습할 때는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토플 스피킹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고, 수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강남 YBM 유진스토플로 문의를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